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미 언론에 알려진 대로 두 정상이 만나기까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왜 우여곡절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한일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와 향후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날 한일 정상회담은 진통 끝에 전격적으로 성사됐습니다. 회담 소식도 회담이 시작된 지 2분이 지난 오후 12시 25분 대통령실 공지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회담이 유력시된 이날 아침까지도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도 약간의 해프닝은 있었죠. 대통령실은 지난주 순방 사전 브리핑에서 유엔 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양국이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일본 정부 측에서 결정된 게 없다 이렇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두 정상의 만남에 적신호가 켜진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자, 먼저 이 배경, 즉 일본 측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먼저 살펴봐야 할 텐데요. 현재 기시다 내각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시다 정권은 두 달 전인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는데요. 하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망 이후 자민당과 옛 통일교 간 유착 논란이 확산되면서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같은 민심은 실제로 기시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지한다와 지지하지 않는다가 역전 현상을 보이는 걸 데드크로스라고 하지요. 니혼게이자 신문과 교도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 등에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출범 후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결과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파는 고 아베 총리에 대한 국장 반대 여론으로도 표출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마이니치 신문 조사를 보면 국장을 반대한다는 여론이 62%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국장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폭력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직접 설명에 나섰지만 국민 과반이 이에 납득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실제 도쿄에선 국장 반대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고환율 고물가의 불경기 우려까지 겹치면서 민심이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진짜 기시다 내각의 위기라 볼 수 있나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일본에서는 정권교체 조건으로 아오키 법칙이 거론되고는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을 역임한 아오키 미키오 전 의원이 주장했기 때문에 아오키라는 이름을 따서 아오키 법칙이라고 하는데 내각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의 합계가 50% 이하로 떨어지면 총리가 퇴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아베 전 총리는 2020년 6월 지지율이 아오키 법칙에 근접한 후 두 달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자, 때문에 자민당 내 기시다 총리에 대한 불만이 심화되면 기시다 총리가 사퇴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 국내 정치 상황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한일 관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급락할 경우에 자민당 지지 기반인 보수층을 의식해 한일 관계 개선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데요. 아마도 이런 일본 국내 정치 상황을 의식해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일본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다소간의 진통이 있었지만 윤석열, 기시다 두 정상의 만남은 이루어졌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정상의 만남과 관련해 전격적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던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제날 한일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성사됐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회담이 유력시된 이날 아침까지도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하지 못했는데요. 양측은 회담이 시작된 순간까지 양국 언론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회담장 인근에서 기시다 총리를 기다리던 일본 방송 기자가 우연히 윤 대통령이 회담장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은 회담 시작 2분 후인 오후 12시 25분 한일 정상회담 지금 시작합니다 라고 뉴욕 현장에 있던 취재진에 알려왔고요. 이에 따라 정상회담은 양국 정부의 전속 사진 기자만 배석한 채 진행이 됐습니다. 통상 정상회담 전 언론에 미리 공지하고 공동 취재단을 꾸리는 게 관례인데 그 관례를 벗어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회담 시작 후 30여 분이 지난 오후 12시 56분쯤 내려와 건물 밖으로 빠져나갔고 5분 뒤 기시다 총리도 내려와 숙소로 향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약 30분간 양자회담이 진행된 것인데 대통령실은 이날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안을 해결해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도 외교 당국 간 대화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앞으로 넘어야 할 장애물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현안을 해결하고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야 할 필요성을 공유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1965년 한일 수교 이래 구축해온 한일 우호 협력 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는 것인데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이날 회담이 약식 회담으로 진행이 됐고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가 있는 빌딩으로 찾아갔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 쪽에서는 벌써부터 굴욕 외교라는 프레임을 걸기 시작하던데 민주당은 정말 이런 말할 자격부터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싸질러 놓은 똥을 윤 대통령이 수습하는 첫 단추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담 성사 과정이나 방식을 떠나 두 정상이 일단 만났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에서의 한일 관계는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고 있지요. 위안부 합의 번복을 시작으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이에 따른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 한국 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이어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고요. 정권과 여권 핵심 인사들은 죽창가와 토착 외교론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모든 게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외교 문제를 반일 정서를 이용해 국내 정치에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한일 관계는 늘 예민한 문제였지만 문재인 정권만큼 극단적 양상으로 흘렀던 적은 없었습니다. 과거사에 집착해 감정만을 앞세운 일본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끌고 가서는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커졌었지만 문재인 정권은 결국 임기 말까지 한일 관계를 개선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게 왜 무식하고 위험한 외교라고 평가받느냐면요. 한일 관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세계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조한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놓았지요. 따라서 한일 관계를 양자 관계로만 봐서는 우선 미국이 그리는 세계경제 재편 전략에 대한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 경제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인데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한국과 일본은 두 나라가 합쳐서 국내 총생산 7조 달러에 1억 7천만 명의 내수 시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 간 협력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웬만한 경제 충격을 이겨내는 버팀목이 될 수 있는데 과거사에 집착해 이 모든 기회를 저버린다면 이것만큼 바보 같은 일은 없는 거겠죠. 자, 이 밖에도 북한 핵 위협과 미사일 발사,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신냉전 흐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양국 안보 협력 필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지금까지 한일 관계의 흐름을 보면 일정한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다가도 한일 양국의 정치인들이 반일 감정, 반한 감정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 드는 순간 늘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양국 모두 한일 갈등을 국내 정치에 악용하고자 하는 발상 자체를 거둬야 하고요. 국민들께서도 이런 정치인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가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